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꼽히는 고양 특례시가 기업 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배드타운 탈피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동환 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경기 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화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현황까지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제가 사실 살다 보니까 주변에 고양시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기 좋다보다는 약간 살긴 좋다, 이렇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주거 환경은 만족하지만 출퇴근이 좀 어렵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 배드타운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뭐 다른 것보다도 고양시가 원래 처해진 상황 자체가 규제가 한 3중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 규제 중에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그 과밀 억제권요, 그린벨트, 그리고 또 그 우리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3중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뭐 운영하기가 참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정 자립도만 보더라도 그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이 61.6%인데 우리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3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이 상황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거로 인해서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정이 먼저 됐습니다. 지난 11월에 아마 그 다른 시군의 경쟁을 뚫고 첫 번째 1등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이 되는데 이번 내년 4, 5, 5월 정도에 아마 그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2024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에 뭐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뭐 계획안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경기도에 같이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그걸 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나 들어오는 의향서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고양시에는 우리 CJ 라이브 시티라고 우리 고양시에 지금 그 세계에서도 그래도 크기가 버금가는 아레나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업체와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AEG입니다. 그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인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합작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1호 유치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고양시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그 이스라엘이나 두바이, 아부다비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그 미국까지 가서 그 우리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려고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특히 뭐 우리 여건 자체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또 마련되는 내용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고양시를 가로지르는 창릉천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 3,200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 하천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이 고양시에 있어서 이번 하천 사업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고양시의 하천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창릉천이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창릉천 자체가 원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하천이기도 한데 이번에 평소에도 도시계획가로서 사실은 그 하천 부분은 그냥 뭐 하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복개하고 그러는 경우가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했던 통합하천 공모사업에서는 그 하천을 친수, 치수, 이수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을 통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하천의 특징을 좀 살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번에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창릉청 하천 사업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홍수 조절 차원에서 예. 그 도시 하천이 갖고 있는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하천 주변이 지금 도시 주변 지역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천화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 하천을 물을 조금 확보를 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갖고 있는 물의 수질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오는 하천 주변의 하수라든가 오수에 대한 부분들의 그 오염된 물을 차단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예. 바로 관로에 별도의 관로를 만들어서 그 수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 그 통합하천 이 공모 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무려 3,200억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뭐 평소 우리 꿈꾸는 몇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랜드마크의 의미도 담아내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지금 호수공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호수공원이 바로 창릉천에 또 제2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마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갈 수 있는 하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예. 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잖아요. 예. 고양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 21일 날 우리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예. 우리 고양시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방문하면서 지역의 현안도 확인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의 정비 방안이 지금 필요한데, 그 해법으로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 건의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갖고 있는 부분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안전진단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 부분을 잘 토대로 해서 주민 맞춤형으로 도시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특별법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년 정도 지난, 그게 택지개발 준공에 20년 지난 1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도 우리 일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 할 수 있도록 또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뭐 일산 지역 이외에 화정이나 능곡 지역까지도 우리가 특별 계획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비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컨설팅 용역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준비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예. 네, 이동환 고양시 특례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